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국회의 개원식,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힘당이 개원식 보이콧,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도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얘기하는 것도 못하게 요구를 했다. 근데 국힘당이 개원식 보이콧한 거는 딴 거 아니죠. 고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켰다 이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해서 개원식에 대통령을 참여하지 마시기를 요청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저는 필리버스터 이 규정을 저는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라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법들이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의 법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사실상 의사를 진행을 방해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전 국민 60% 이상이 고 최혜병 사건의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특검 법안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과연 국힘당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건 국힘당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국힘당이 똥볼 찬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이 고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모르거나 진실을 모르거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연 설명이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필리버스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론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웃기는 것이고, 무능한 국힘당의 모습을 스스로들이 보여주는 계기가 됐죠. 국회는 의석이 깡패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180명이 24시간 지나자마자 종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항의하고 국힘당이 대통령도 내일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그러면 개원식을 연기하겠다. 저는 한 번 정도 연기 기회를 줘도 국힘당이 집권 여당이에요. 얘네들은 국회를 계속 벗어나면 무책임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라. 그쵸? 얘네들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라. 답답하면 지네가 기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고 최혜병 사건의 핵심은요,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에 넘어 있는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갖고 임성근 사단장의 피의자를 포함시켜갖고 경찰청에 넘겼어요. 그 경찰청에 넘겼더니 대통령이 경로했다 부랴부랴 이거를 다시 국방부 감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사실상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 감찰단은 최혜병 사건을 기록을 회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 감찰단이 최혜병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 기록을 회수했다면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검찰단은 최혜병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기록을 회수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기록을 회수할 권한이 없는 놈들이 그냥 기록을 회수한 거예요. 쟤네가 주장하는 국방부 감찰단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거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를 수사하기 위함이었다. 아니,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고 최혜병 사건의 어떤 그 수사 기록에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항명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얘네들이 그걸 보고 싶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경찰청에 보낸 공문, 기록을 이첩한 수사관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록을 복사해서 지나가 보고 이게 항명죄가 해당되는 거냐, 그런 걸 보면 되지, 기록을 회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기록을 회수했다는 자체만으로 자기네들의 임성근을 빼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꾸 해병대 그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가 성립합니까? 항명죄, 군형법의 항명죄는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김괴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상관의 명령이었습니까?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요, 어겨도 된다고 군사법원의 개정으로 이미 군 형법상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항명죄가 아무데나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지시에 의한 거는 당연히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실행을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당한 압력,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그것도 직무유기가 돼요. 자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은 게 박정훈 대령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국힘당이 사실상 이제 최혜병 사건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제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이제 뭐가 남았냐면, 안철수는 이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재표결을 할 때도 던진다고 했어요. 나머지 7표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제 국민 여론전, 앞으로 이제 15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여론전을 펼치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해갖고 또 재표결에서 또 거부가 되면 민주당이 또 다시 최혜병 사건을 올리면 돼요. 또 수정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또 국민들의, 물론 여론은 민주당의 편이고 현재 최혜병 사건의 어떤 국민적 공분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혜병 사건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여론전을 해야 돼요. 장외투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이가 독재정부인지 알려야 되고,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공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이번에는 치밀하게 국힘당에서 반윤 세력들 의원들을 1대1로 접촉을 하든지,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거부권 악순환을 반복시키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여론전을 좀 잘 해야 되고, 그 물밑으로는 국힘당의 반윤 세력들과 접촉을 좀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막말을 했죠. 주진우, 검사 출신 주진우 기적의 논리로 최혜병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검사들의 인간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 군 장비 파손됐는데 압류 걸고 소송하면 승복 어렵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이거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죠?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출신들이 국민 공감력이나 이런 인간미 이런 전혀 없어요. 어? 사망 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미친놈이죠. 장비는 사러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응? 이런 개논리를, 그래서 이 새끼들 검사들이나 이런 군인들, 군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군에 가도 사람을 개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요? 저희가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응? 그래서 이 인간들은 사람을 장비처럼 다룬 거예요. 응? 사람을 장비처럼 다루니까 사람이 죽어도 일단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더욱더 부각시켜갖고 군대 보낸 부모님들의 여론을 조성을 해야 돼요. 응? 그러면 안철수는 왜 찬성표를 던졌냐? 안철수가 딴 건 몰라도요, 이 당이 깨질 것 같다, 신당을 창당해야 되겠다, 요런 감은 좀 있는 애예요. 제가 보면 안철수가 국힘당에서 사실상 안철수가 찬성표를 던진 건요, 조만간 지방선거가 끝나던 뭐든 친윤도 안 되고 친한도 안 되고 결국 지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과 동의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시간이 먼 훗날 자기 정치적 행보에서는 저는 최혜병 사건 찬성했습니다, 이게 자기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상 식물 정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또 싸움까지 벌어지고요. 그래서 안철수는 결국 윤석열과 국힘당이 갈라서는 시기가 올 때 그 대표 주자로 안철수가 나설라는 심산이죠. 그래서 안철수는 반대표를 던졌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다 보다 보니까 당이 어떻게 깨지는지, 당이 어떻게 다시 신당이 창당되는지, 결국은 어떤 세력들을, 결국은 친윤 패족이 될 것이고 친한이라는 것들은 친윤과 함께 없어질 거라고 본인은 판단해서 이런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연기가 됐다.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제 법권을 행사할 이제 오늘, 그러니까 공은 윤석열에게 들어갔고, 안 봐도 뻔하죠. 대통령실 이번에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그 현안 질의할 때 보니까 얘네들은 명확하더라고요. 최병 사건은 항명이고 자기네들은 뭐 경로한 적도 없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은, 그러니까 총선 끝날 때는 국민이 무조건 옳다, 국민만 바라보고 하겠다, 이런 그냥 무대뽀예요. 막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 잡으면, 얘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도. 얘는 법을 공부했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긴 검찰총장 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자기네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대통령은 더한 일도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더한 일도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뭐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는 것도 쇼였고, 결국은 국민만 바라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쇼였고,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탄핵을 발의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중 검사 외에 또 다른 검사들이 있다라고 지금 탄핵 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언론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30분간 민주당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30분간 엄청난
공격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응?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뭐 방탄이니 뭐 정치적이니 뭐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국회에 대듭니까? 왜 이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죠? 아니 정치 개입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 대의기관인 국민들에게 대들어요? 응? 이거 당장 징계 사유죠. 응?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부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서 그것도 민주당 제1야당 대표를 사건했다는 이유만으로 막 그렇게 대놓고 공격을 하면 그런 공무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응? 왜 이원석이나 이런 애들 바로 징계 때려버려야죠. 응? 공무원 품위 유지법 그쵸? 정치 중립 위반 거기에 공무원들의 품위 손상 난 너무 웃겨요. 이게 왜 나는 사실 검찰총장이 나서갖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 모습 자체가 저 검찰총장은 탄핵감이고 검찰총장은 바로 징계감이에요. 응? 왜 이런 검찰총장은 나대도 되는 겁니까? 어디 행정부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자회견 열고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걸 너무 당연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응? 아니 우리 사회가 이걸 너무 검찰은 이래도 되나보다라고 너무 이 기자회견의 기사를 받아쓰는 기자들 응?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만약에 어떤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국회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난리가 날걸요? 아마 다른 부처의 어떤 수장들이 국힘당을 공격하면 당장 난리라 그러고 아마 날릴 겁니다. 응? 왜 검사들은 이것도 특권 아닙니까? 이것도 특권이잖아요. 왜 이런 검사들에게 특권을 줍니까?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바로 징계해야 됩니다. 바로 징계해갖고 다시는 이런 검찰총장이건 뭐건 어디서 공무원들이 국회에게 대듭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의기관인데 지네들이야 시험 봐갖고 들어가갖고 줄 서갖고 올라간 자리잖아요.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진숙 얘기 안 할 수 없죠. 바로 들어갈게요. 이진숙을 이제 윤석열이가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근데 윤석열이가 생각이 없는 건 확실해요. 이준숙이 방통위원장에 내정이 됐다. 논평할 가치도 없고 딱 윤석열 수준이에요. 그냥 방송 장악이 목표인 그냥 대놓고 그런 자입니다. 이 이준숙이가 어떤 자이니 얘는 극우보다도 더한 자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 대통령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명하겠다. 이거는 아집을 넘어서 근데 이게 왜 윤석열이가 이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냐면요. 얘가 설사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윤석열이가 임명을 강행해도 이진숙이는 제대로 방통위원장에 결국은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MBC 장악 아닙니까? 이 MBC 장악을 얘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숙이가 MBC 출신이에요. 그쵸? 이준숙이가 MBC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정면으로 배치돼요.
음. 지가 MBC 출신이고 이게 보시면 여태까지 얘가 어떤 발언을 한 거는 알 수 있지만 이 이진숙이는 지가 MBC 그 당시에 김재철 사장 당시에 지가 홍보부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거의 한 170일 동안에 MBC가 투쟁할 때 그분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고 노조들을 굉장히 지가 공격했던 자인데 이거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직책과 지가 지금 맞다 들여서 뭐라 그러죠? 공정성 훼손이 되고 그래서 얘는 MBC 이사진을 지가 교체는 한다고 하지만 아마 이거 지 맘대로 못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뭐가 자기가 하는 일과 그 배치되면 뭐라 그러지? 맨날 머리가 이게 점점 이해충돌. 얘가 이해충돌에 걸려요. 얘가 이해충돌에 걸려갖고 얘가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아마 그러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한다 그래도 이상인, 그쵸? 이상인 방통위원 한 명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그냥 지 맘대로 아집 부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 잘했다 막갑한데 뭐 이준석이가 됐든 누구를 임명을 했던 뭐 윤석열 뭐 지 맘대로 하는데 이준석 방송위원장을 지명하는 자체가 탄핵 대상입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하거나 그래갖고 탄핵 대상이 아니라 얘가 오늘 그 이준석이가 방통위원장 지명되면서 이제 언론에 얘기한 것 자체가 탄핵 대상이에요. 이동관, 김홍일 잘못 없다. 얘는 자격이 없죠. 그쵸? 왜 얘가 이제 탄핵 대상이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 대상이 되냐면 방송이 흉기다. 응? 문제적 발언을 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 여러분들 방통위원장은 지가 편향되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쵸? 근데 지가 벌써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 누가 했어요? MBC가 있잖아요. 이 보도가 벌써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무시했다라고 편향된 얘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얘는 지금 탄핵 대상이고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죠. MBC 민영화 밀실 추진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당시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그 사장과 논의를 했었다라고 제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 MBC 민영화가 사실상 최종 목표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노조를 사찰했던 이력도 있고요. 화려한 방송 장악 경력직을 채용한 거예요. 화려한 방송 장악에 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지금 임명을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화려합니다. 제가 어떤 과거에 직거리를 했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면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기획설도 윤석열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MBC와 KBS가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좌파 언론들이 청년들을 불러내서 사고가 났다. 생각이 똑같아요. 정말로. 미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전 할로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문화방송 보도가 한 가지 사례래요. 그게. 그래서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들이 뒤에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 해시태그를 달아요. 해시태그. 어떤 해시태그를 달냐면 종북 주사파가 배우다. 종북 주사파가 배우다. 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유가족 대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갔다라고 하면서 이 유가족들도 좌파머리를 했던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지난해 6월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선동이라 지칭하고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아라고 썼던 어떤 사람들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요. 그리고 지난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 다음에 1000만 명이 넘으니까 좌파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세월호 때도 막말을 했던 인간이고요. 이거 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때도 정말 심각한 얘기를 했고 진짜 이거 완전 극우를 넘어서는 인간 같아요. 제가 이거 쳐다보다 보니까 야 얘는 극우보다도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이거 하나 어디서 받아놨는데 최악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걔네들 수준이에요. 이게 이런 애들이 방통위원장 한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게 바로 과거 5.18 광주 사태 거래 불승배 위원님들은 홍어족 외국어로 5.18 사태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여기에 이진숙이가 이런 자가 지금 방통위원장 한다는 겁니다. 야, 나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이거 극우 유튜버보다도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를 북한 공작이라고 했던 인간이에요. 그런 내용에 좋아요를 누르는 인간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북한 공작으로 일어났다는 내용의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거 한국과 일본은 자유주의 동맹국이래요. 진짜 이동관, 김용일이 잘못 없다는 이준숙이를 또 방통위원장 수장으로 임명한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수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이준숙이나 윤석열이가 앞으로 뭘 할지는 이제 뻔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이준숙이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날짜 잡자 그러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없이 사실상 임명을 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민주당이 앞으로 공세를 강화해서 이준숙에 대한 탈 먼지털이식으로 보도를 그리고 검증을 해서 잦은 김행같이 주랭랑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끝까지 주랭랑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도중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민주당이 화력이 세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도중에 김행같이 주랭랑 칠 수 있고 첫 번째 여론의 문매를 맞다 보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 제가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못합니다. 윤석열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장을 주자마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자진 사퇴할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임명장을 준다 해도 이거는 꼼수 사퇴와 퇴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진숙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진숙은 탄핵돼야 된다. 탄핵 당하실 겁니까? 그럼 뭐라고? 근데 탄핵을 당할 많은 이유가 있죠. 응? 특히 지금 MBC 이사진 교체하려고 들어왔는데 특히 MBC에 몸담았던 이준숙이가 과거에 MBC 민영화를 논의하고 노조 탄압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의 인사참사는 민주당은 탄핵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방송장악은 니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 주요 간단한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친일 정당 국힘당은 반국가 단체 반드시 해산시켜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박찬대 의원 왜 사과를 합니까? 안 그래요? 원내대표라고 아무래도 김병주 의원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대신 거친 언행입니까 이게?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저는 왜 원내대표가 김병주 의원 대신 거친 언행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합니까? 내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왜 유감이 사과해요 국회에서는? 왜 김병주 의원님이 사과 안 하는 줄 아세요? 김병주 의원님이 사과하면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김병주 의원님이 정신 나간 국힘당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신 나갔으니까 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김병주 의원님이 걷다가 대고 사과를 하게 되면 국힘당 애들 말이 맞다고 되는 거고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이 동맹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에 민주당이 원내대표가 나가서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시해.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국힘당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한일 군사 동맹이라고 외치는 인간들이 오히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인간들이 국힘당이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께 이제 민주당에서도 써야 됩니다. 군대도 없는 나라와 무슨 군사 동맹을 해요? 일본이 군대가 있어요? 일본이 군대가 있냐고요? 군대도 없는 새끼들이랑 무슨 군사 동맹을 맺습니까? 지네 나라 자위대예요, 자위대. 군대가 아니라 자체 방어만 하라는 자위대에 있는 새끼들이랑 무슨 군사 동맹을 맺어요? 해외에 파병도 못하는 새끼들이랑.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자꾸 군사동맹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은요, 이 친일 정당, 대한민국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정당과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은요, 이거는 반국가단체입니다. 우리가 북한만 늘 반국가단체 하는데 우리나라 영토를 넘보는 놈들과 동맹을 맺자는 새끼들이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반국가단체잖아요. 그래요?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과거의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새끼들이 어떻게 동맹관계가 됩니까?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신이 똑바로, 적어도 국민들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면요, 일본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판을 해야지,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다라고 떠드는 새끼들을 감싸고 항의하고 대물어야 돼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와 동맹관계냐? 군사동맹 맞냐? 아유, 난 진짜 이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본을 옹호해주는 새끼들, 오히려 그러니까 친일파 새끼들이 독립운동가한테 사과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 찾으려고 하는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밀정 새끼들과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이 독립운동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지 왜 김병주 의원님이 사과를 합니까? 어? 정신 나간 놈들이 누군지, 응? 한미일 동맹이라고 쓰는, 응? 동맹 국가가 어디 남의 나라 땅을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도발을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동맹인지 미일이 동맹인지, 응?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 될 수 있겠죠. 지네끼리는. 절대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응?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반국가 단체예요.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판결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를 제3자가 배상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자체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 자체가 매국노 새끼들이죠. 이런 정당이 반국가단체지 어떤 단체가 반국가단체입니까? 응? 국가의 이익을 반하고 국가를 정말로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놈들이 반국가단체지. 왜 김병주 의원님이 사과를 해요? 응? 말 같은 소리들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정치 분석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좀 신중론자예요. 때로는 제가 마음을 딱 먹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뭔가를 추진하고 날라오는 화살도 맞고 제가 그러지만 저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의 속도가 늦어요. 제가 보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 국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그런 것들은 장애투쟁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장애투쟁과 국회 원내투쟁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자세히 보면요, 이미 징조는 윤석열 탄핵은 이미 불붙었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는 사실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이 꼬라지는 누가 봐도 최상병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왜 제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쪽에서 오랫동안 정치 분석을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도 여러분들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죠.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좌파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몰아갔어요.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사실 민중총궐기가 일어났었고, 그런 민중총궐기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는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이 됐고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국정 동력을 잃었죠.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 고 최상병 사건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런 국민적 재난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하거나 재난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 덮기 급했고 진실을 사실상 파헤치기보다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정부의 공권력이 동원됐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터져나온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어요. 그렇죠? 최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가 엮여갖고 민중총궐기로 돼갖고 박근혜 탄핵으로 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이태원 참사, 최상병 특검, 최상병 사망 사건, 거기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선일보 오늘 여러분들 사설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사설이 나와요. 뭐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김건희의 국정 개입에 관한 소문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게 조선일보 논조입니다. 김건희의 국정 개입에 대한 소문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 중 일부만 사실로 드러나도 제2의 최순실 사태로 사실 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집권 3년 차례에서 힘을 발휘하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당대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원희룡을 내세우고 이렇게 싸우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국힘당은 윤석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갖고 조중동은 이미 윤석열과는 손절을 했고 조중동이 손절을 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재벌들과 손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JTBC가 여러분들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그 사건은 JTBC가 취재하고 있어요. TV조선도 뭔가를 취재하고 있겠죠. 얘네들은 국힘당 전당대회 이후에 김건희의 사실상 국정농단은 소문만으로 난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용산 이전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은 용산으로 관저 이동할 때 엄청난 비리들이 있었던 것은 이거는 여의도나 정치권에서 파닥하게 소문이 났던 거거든요. 그 용산 그 이전 천공의 지시였는지 터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멀쩡한 청와대에 냅두고 1조 원이 들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관저 이전 비용으로 옮겼던 거. 그렇죠? 이 관저 이전 비용은 에클레스거든요. 이건 누가 아냐? 다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어느 취재하고 그 단서도 잡았겠죠. 그 다음에 김건희 골프장 모임 그것도 사실상 JTBC가 취재하고 있고, MBC도 JTBC와 김건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취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세월호 참사 터지고 국민들 공분을 얻고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고 국힘당은 지금이야 국힘당이 최병 특검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국힘당도 사실상 윤석열을 버려야 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이미 국힘당 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은 이미 김건희가 어느 정도 윤석열을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다 지금 말을 안 하지만 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은 대한 소문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 말 자체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 저는 민주당이 좀 이 탄핵의 시간을 좀 민주당이 빨리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너무 170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이 부담감으로 민주당이 너무 국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옳지 않아 보여요. 국정의 책임은 윤석열과 국힘당이 지는 것이고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지금 원내투쟁을 같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민주당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민주당 9월 위기설을 왜 떠들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사건 중에서 한 건이라도 이제 선거법 위반의 선고가 9월 1심이거든요. 한 건이라도 선고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나쁘게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흔들리냐 국힘당이 흔들리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탄핵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얘네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이 불을 어느 지점에서 붙일 것이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인간들이 사법부나 이쪽 검찰들이나 끝까지 개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조금 속도감을 내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국민청원이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100만 명이 청원이 넘으면 이제 대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우리 시민사회가 1000만 명 운동을 통해서 100만 명 청원과 1000만 명 청원은 이 수준이 달라요. 100만 명 청원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냥 청원했다라고 폄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0만 명이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서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안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간 싸움이 가고 있는데 결국 저는 민주당이 조금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애투쟁에 동력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시민사회 촛불은 저 민주 진영을 가장한 갈라치기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촛불을 모을 만한 힘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 어떤 촛불에 맞게 시민사회가 등장을 해갖고 촛불을 주도했는데, 지금 이 민주 진영의 갈라치기 새끼, 갑자기 나타난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 민주주의 촛불을 다 분산을 시켜나갔고, 지금은 민주당만이 장외에서 집회를 할 때 이견 없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민주당은 과감하게 이런 친일 정당, 매국 정당,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라도 반국가단체 해산시켜라라고 하는, 일본을 위해서 정치라는 이런 국힘당은 해산돼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탄력을 받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촛불은 힘이 없어요. 과거에는 시민사회가 등장해서 광장에서 촛불이 일어나고 그 촛불이 결국은 여의도를 움직였는데, 지금 이 정치권이 너무 지금 분열돼 있고, 그 가운데 여기저기서 수박 타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이 갈라치기 새끼들이라 갑자기 나타난 유튜버하는 이 갈라치기 새끼들이 이재명을 지킨다라고 이 미명 아래 모든 민주주의를 다 까면서 갈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주도로 지금 장애 집회는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장외 투쟁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촛불에 힘이 없어요. 제가 보면 촛불에 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원외위원장님들 있잖아요. 민주당 원외위원장님들이 주도를 해갖고 조금 장외 투쟁과 함께 나가야지 이게 불이 확 붙는 순간이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의회에, 제가 저번에도 심층 분석에서 의회 사건이 결국은 윤석열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계속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그다음에 특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이 시민사회에 뭔가 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별 하바리 거지 새끼들이 다 나타나갖고 여기저기서 갈라치기라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이 나서야 돼. 지금 제가 보면 한일 동맹이라는 망언들, 이거는 진짜 반국가단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아니 친북은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친일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 친북은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때려 죽여야 되고, 친일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야? 응?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국가단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여러분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동훈 대 원희룡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는요, 윤석열 대 한동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의 싸움은요,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입니다.
원희룡이는 윤석열 대신 투입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다 벼랑에서 싸우는 겁니다. 한동훈이 되는 순간 친윤은 사실상 패족이 되는 것이고, 급속한 윤석열은 권력 누수 현상이 이제 사실상 시체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은 당권을 잡는 순간 친윤 색출에 나설 것이고,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 다구리를 하잖아요. 원희룡이가 총선 패배를 사실상 한동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래 권력, 홍준표가 나대는 것도요, 다음은 난데, 윤석열 다음은 난데 한동훈이 새끼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한동훈이 홍준표가 나설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홍준표가 한동훈을 저격하는 이유가 윤석열이 이뻐서 그럴까요? 이 현상도 레임덕이에요. 지자체장이 사실상 대구시장이 나서서 윤석열을 엄호하면서 한동훈을 까는 자체도 레임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 얼마나 사지에 몰렸겠냐고요. 지금 보면 전부 홍준표나 지자체장들이 이제 선거 이제 앞으로 더욱더 거칠어지는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될 수 없고 밖에 없고, 전당대회가 딱 끝나는 순간 국힘당은 사실 반쪽짜리 누가 되든, 윤석열이 밀은 원희룡이 되든 한동훈이가 독자적으로 뭐 반한 연대를 뚫고 당대표가 되든 사실상 국힘당은 이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힘당 선거인단이 알아보니까 84만 명이래요. 국힘당 선거인단이 84만 명인데 영남의 40%, 수도권의 37%. 그래서 지금 홍준표나 이쪽 영남의 그 이철우나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사실상 국민의힘의 40%가 80만 명 중에서 40%면 48에 32, 거의 한 30만 명 이상이 유권자들을 갖고 있어서 홍준표나 이쪽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수도권은 37%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40%, 40.3, 수도권이 37%고 충청권이 13.1, 14.1, 강원 4.1, 호남 3.1, 제주 1.4인데, 그래서 제주의 충남지사 김태흠이나 대전의 이장우가 친윤을 지원 사격을 한 거예요. 연령대로 보면요, 여러분들 60대가 30.7, 60대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국힘당에. 책임당원 중에 60대 이상이 30.7, 50대가 24.7, 60대가 30.7, 50대가 24.7, 70대 이상이 15.1. 그러니까 60대, 70대가 45.8이에요. 국힘당은 당원 84만 명 중에서 45.8%가 60대 이상이에요. 45.8%가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다가 40대가 13.5, 30대가 9.7, 10대에서 20대가 6.4. 그래서 지금 과연 영남의 유권자가 40%, 수도권이 37%인데 과연 이 영남의 표를 친윤이 반 이상을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를 막을 수 있을까 이건데, 지금 나경원은 계속 왜 양쪽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냐면, 이대로 가면 친윤 진다. 선거 전에 원희룡이가 나경원 지지 선언을 하고 떠나라 이겁니다. 계속 윤석열에게 한동훈도 까고 원희룡도 까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선 투표 막으려면 나로 집중을 해야지 수도권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조중동도 지금 사실상 윤석열은 빨리 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경원이가 과연 지금 국힘당이나 국민의힘 친윤계나 다들 여론조사를 돌려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동훈이가 1차전에서 끝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한동훈이가 50% 이상이 나오면 결국은 원희룡보다 나경원으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희룡으로 단일화를 할 경우엔 나경원의 표가 한동훈으로 갈 수 있지만 나경원으로 원희룡과 나경원으로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경원으로 단일화를 하면 친윤의 조직표는 나경원에게 결집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는 자기는 반환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자기는 유일한 원내 국회의원이다라고 떠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딴 거 아니에요. 국힘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특검법이랑 최상병 특검이죠.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이가 용서할 수 없다기보다도 김건희가 한동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디올백 사건이었대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 말 한마디가 사실상 용산과는 이제 끝장이 났던 거죠. 그 다음에 용산에서 최병 특검을 당도 살고 대통령도 살라 그러면 뭐 방법은 다르지만 받아야 된다. 이게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은 지금 친윤계는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항명 사건이고 절대 받지 못한다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 국힘당이나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그거는 못 받는다. 응? 사망한 거나 아깝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용하고 있다.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한마디로 무조건 국힘당은 당론을 그러니까 친윤계는 당론을 정했고 대통령실도 당론이 정해져 있는데 한동훈이가 저렇게 작은 구멍을 뚫어놓으면 물꼬를 트게 되면 지금이야 최혜병 특검을 받고 그 특검 임명을 대법원 원장한테 주자라고 하면서 약간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한동훈이가 끝도 없다는 거죠. 국힘당과 그러니까 친윤과 윤석열은 저렇게 한번 여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특검은 받는 게 당연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서 우리는 못 받고 국민의힘은 반대다. 이게 당론인데 너는 왜 당론을 어겨가면서 조금씩 틈을 주냐 이거죠. 거기에 이제 미운털이 박힌 거고요.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사건도 최재형 목사가 사실상 뭐 불법을 저지르면서 취재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는 뭐 오히려 당했다, 피해자다. 이게 자네들의 일관된 이미 당론이고 거부권 행사의 그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 말 한마디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래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국힘당 전당대회까지는 어떻게 그 친윤이 한동훈과 그 마지막으로 윤석열이가 지금 완전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자체장 충남도지사가 개입을 하고 이장우가 개입을 하고 홍준표가 개입을 하고 이철우가 대놓고 다들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은 대놓고 친윤 후보인 원희룡을 지지를 하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입김이 없는 이상 지자체장들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시간은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죠. 국힘당 전당대회. 아마 더 치열하게 이제 공세적으로 한동훈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서 나올 건데 한동훈이가 이제 계속
국힘당 전당대회에 설마 했는데 친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나오면서 한동훈에게는 이제 많은 질문들이 갈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대답 안 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죠? 네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동훈이는 제3자의 특검, 고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만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말하면서 정작 본인 특검을 당론으로 건 조국혁 신당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은 국힘당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발사주 의혹, 고의 패소 알고 있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고의 패소한 거. 그 다음에 한동훈이의 딸 자녀 논문 대필 사건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2020년 21대 총선 직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인 그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과장실 손준성 검사가 비판적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 김웅 의원이죠. 김웅 의원에게 갖다 주면서 고발, 그래서 그게 고발사주 의혹이었거든요. 최강욱이랑 그 당시에 유시민 의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우리가 이 재판을 지켜봤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한 전형적인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당대표와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한 전 위원장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재조명시킬 수도 있고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윤석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었죠. 정직 2개월 징계를 때렸더니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는 바람에 법률 대리인을 교체를 한동훈이가 하고 스스로 직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1심에서 분명히 사법부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아 승소한 변호사들을 내치고, 정말 이상하죠. 2심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한 거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변호사들이 다 이겼어요. 그 이긴 변호사들을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변호사들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긴 뒤 그 다음에 판세가 바뀝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결국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패소했다는 의구심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요. 이게 사실이면요.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건은요 지금 윤여정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윤여정이가 개국본 직무대행자인데 개국본 직무대행자가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저쪽 상대방 변호사들과 연관이 있는 그쪽 변호사들을 임면했고 그놈을,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변호가 똑같은, 지금 개국본 재판에서도 이런 상황이에요. 개국본 재판도 개국본을 위해서 싸워야 될 윤여정 직무대행자가 제대로 법정에서 대응을 하지 않아서 독립 당사자들이 지금 시민들이 나서서 개국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국본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개국본의 변호사들이 개국본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개국본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저쪽 변호사가 추천한 변호인단에 개국본 변호사가 저쪽 변호사와 짬짬이를 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한동훈 자녀 스펙 쌓기 의혹 사건도 의문투성이죠.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2만 시간 조작.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2만 시간을 합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에세이 표절 등 대학의 학사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잖아요. 조민양 당하는 거 봤잖아요. 시민단체가 2022년
한동훈 위원장 가족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모든 혐의를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이 제기됐지만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특검 이외에는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없게 됐어요. 이것도 제가 보면요. 결국은 한동훈 자녀 문제도 특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지금 국회에 계류된 한동훈 특검법은 아직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 국민의힘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한동훈 특검은 급물살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당대표가 딱 되는 순간 한동훈은 이제 타겟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은 이제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뱉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원유링이나 나경원 입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론을 하는 거예요. 원희룡이나 나경원이가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죠? 결국은 원희룡이의 말은 윤석열이의 의중이거든요.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면 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올리면 과연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결국은 TV 토론이 이제 시작되면 한동훈은 여태까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지만 본인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되고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발사주 의혹, 그 다음에 일부러 징계소송에서 진 거, 그 다음에 한동훈 자녀 스펙 쌓기 의혹, 그 다음에 논문 대필, 봉사시간 조작, 해외 사이트에서 표절, 이 자체가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고 비대위원장이었고 깜짝 정치 대비를 비대위원장으로 했지만 이제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는 순간 정치인 한동훈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검증은 친윤계와 민주당이 과연 가만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에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고 왜 그러면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약속 대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약속 대련을 하는 시기가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 싸움에서 이기면 한쪽은 사실상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기는 아직 권력 3년 차인데 한동훈과의 싸움에서 지는 순간 모든 나머지 2년 권력은 한동훈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꼴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라 서로 죽일 만큼의 사실 공범이잖아요. 수많은 사건에 얽혀 있고 수많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번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은 조용히 찌그러져 있고 이긴 사람은 사실상 본인이 하고 싶어했던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겼을 경우에는 나머지 탄핵을 막고 최상병 특검 막고 김건희 특검 막고 나머지 자기가 5년 동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하려는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길 경우엔 윤석열이도 더 이상 한동훈과의 대결을 피해서 오히려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도 계속 싸운다기보다는 이번 윤석열 대 한동훈 싸움으로 결국 나머지 2년을 한동훈 주도권이냐 윤석열 주도권이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목에 칼자루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싸움 못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둘 다 공멸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제가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기면 한동훈은 사실상 정계 은퇴가 돼버리는 거고 한동훈이가 이기면 윤석열은 사실상 한동훈 국힘당의 눈치를 보면서 당정 주도권 싸움이죠. 윤석열이 이기면 대통령실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이기면 그동안의 친윤계는 몰락하는 것이고 비윤계를 중심으로 수도권 어떤 원외 위원장과 함께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서로 목에다 칼을 대고 서로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거는
얘네 둘의 관계를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한 것이고,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에게 목에 칼을 대면 한동훈이도 스스로에게 분매랑이 날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태까지 특검에서부터 수많은 조작 사건, 수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을 한동훈이는 실무자였고, 한동훈은 실무자였고 지시자는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공동 정범이에요, 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나머지 2년의 주도권 싸움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원희룡 대 이런, 원희룡은 사실상 아바타일 뿐이고, 나머지 15일 동안 아마 윤석열이가 아직까지는 국힘당 장악력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왜 이제 3년 차고 그래갖고 지자체 선거가 내년이면 사실상 한동훈이가 유리한데,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내후년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윤석열이가 아직 장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차 투표에서 저는 끝날 확률은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서 좀 보시면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윤석열의 대타일 뿐이고, 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싸움인데, 지금 윤석열의 집권 3년차의 힘이 더 세냐, 국힘당 조중동이 한동훈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윤석열과는 선을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되는 순간 조중동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이를 띄워주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조중동에서 터뜨리고, 결국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JTBC나 이런 데서 김건희 국정농단의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지만 뉘앙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그 연결고리는 이종호 씨였고, 그 이종호 씨는 김건희 통장 관리를 해준 제2차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JTBC가 여러분들 중앙일보잖아요, 결국은. 중앙일보의 홍석현이나 조선일보의 이게 방상현 방 누구입니까 지금 조선일보. 하여튼 이 인간들이 결국은 보수 재건, 방상훈인가요? 보수 재건 프로젝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좀 보시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되는 게 낫죠. 저희가 볼 때는 저는 한동훈이가 민주당이나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한동훈이가 되는 게 낫습니다. 한동훈이가 돼야만 친윤과 반윤 개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친윤 반윤하면서 개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되는 게 훨씬 낫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의 특검도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있으니까. 자꾸 김건희 최혜병 특검을 만약에 또 친윤계가 잡으면 당론으로 정해서 계속 거부권 정치를 하고 뭐 몰락하더라도 걔네들은 5년 동안 하려는 게 목표니까. 근데 한동훈이는 또 이 반윤연대가 한동훈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이나 이쪽에서는 한동훈도 잡을 수 있는 목줄을 쥐고 있고, 사실상 둘이 싸움 붙이기도 민주당이 좋죠.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집중분석은 여기까지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